2017년도 때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스탠다드 푸어 신용등급평가 회사가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등급을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8월 달에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재 12,750pt에서 계속해서 매일 떨어져서 11,000pt까지 순간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 방송을 이렇게 빠르게 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고객님들, 모든 투자자분들, 그리고 모든 이 구독자님들이 제 방송을 꼭 한 번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미국의 부채에 대한 한도 협상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너무 인지를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부채 한도에 대한 결렬시 혹은 합의시에 대한 그런 성패에 따라서 증시 사이클이 몇 PT 정도가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지 정확한 예측치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관문이 3개가 있다라고 치면 지금 현재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우려감들에 대한 관문을 통과를 했고, 두 번째 같은 게 지금 이번 주에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지금 성공적으로 관문을 넘어왔지만, 마지막 이 관문인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성패가 진짜 한순간에 좌우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뭐 다우존스 산업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 현재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4월 달에서부터 멈춰 있어요. 4월 달 이 부분에서부터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계속해서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을 계속 경계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4월에서부터 지금 현재 5월 달까지 이 박스피를 시원하게 못 뚫고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꼭 한번은 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데이트라고 하는 6월 1일입니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X데이트 6월 1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월 1일 날까지 만약에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미국은 그대로 부도가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상향선을 이끌어 왔었지만 지금 미국에 대한 부채는 총 4경입니다. 4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을 이루지 못할 경우 6월 1일 날 미국은 부도가 납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매우 중요한데, 저희 주식투자마을 저 박대훈 대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대한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은 이번 주에 한번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한번 협상을 시도를 했었지만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2차는 다음 주 15일 월요일에서부터 그 주간이 마지막 한도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커트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은 다음 주에 진행이 예고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공화당 입장에선 무엇을 원하냐면 한 가지입니다. 예산 지출에 대한 감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출 감축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부채에 대한 한도 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고수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입장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상향 후에, 부채를 무제한적으로 상향한 후에 그 뒤로 차후에 우리가 이런 감축 문제를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감축하면 좋은 거 아닌가,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감축해 나가면서 부채 한도 상향한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민주당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단행한 가운데 있어요. 뭐 이게 뭐
인플레이션 리듀시 액트라고 하는 이러한 법안이라든지 전기차 관련 아니면은 풍력 에너지라든지 여러 사업 분야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 경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공화당의 입장을 수렵을 하고 만약에 감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경제에 대한 이런 법안에 대한 그 인프라 투자들이 한순간에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임기 내에 해왔던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올스탑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기 2024년도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도 가져오겠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완전히 대격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계기로 공화당 입장에 뭐 예산 감축을 해서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 이 행정부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금리도 그렇고요, 물가도 지금 잡지 못한 상태고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서민 경제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년 대선 때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이런 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임기 동안에 해왔던 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으로 인해서 공화당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2024년도 민주당 입장에서 이 국민들한테 우리가 해왔던 성과들을 말할 수 없고 어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은 단기적으로 미국 부채에 대한 합상뿐만 아니라 조금 더 뒤로 가서 2024년 다가오고 있는 미국의 차기 대선까지도 노리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 문제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팽팽한 힘싸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과연 어떠한 상황인가? 여러분들 지금 체감을 못 하시고 계셔서 그런데 투자자라면 지금 현재 엄청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빅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거의 전시 상황입니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패닉에 대비해서 워룸을 가동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스트리트 패닉에 대비해서 벌써 대형 은행들은 워룸이라고 하는 전쟁 이 시스템, 전쟁에 대비한 시스템을 가동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이 타결이 진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전부 다 뱅크런이라든지 예금 인출이라든지 사람들의 패닉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부분들, 문제들을 이게 수용하고 감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완전히 전쟁 상황에 대비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경우에는 세계경제 패닉에 지금 현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라고 있는 IMF는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패닉이 올 수 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넉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야 해요. 무디스 신용평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시 미국 국내 총생산의 몇 프로까지 감소될 수 있냐? 국내 총생산량 4%대까지 감소하고요. 700만 명이 실직이 예고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까지 떨어지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사례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과거 이 오바마 행정부 때 보시는 것처럼 하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과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가 결국엔 종국적으로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다드 푸어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 단계에서 AA 플러스 단계까지 한 단계 하락 단계로 강등하자 세계 증시가 대폭락을 맞았습니다. 미국은 바로 12,750pt에서 1,500 최저치까지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2000PT가 사라졌어요. 2011년도죠. 2011년도 지금 현재 차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제가 오디오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집에 있고요. 그래서 조금 뭐 소리가 들리더라도 조금 너그러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과거 사례 2011년도 때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스탠다드 푸어 신용등급평가 회사가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등급을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8월 달에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재 12750PT에서 계속해서 매일 떨어져서 11000PT까지 순간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하면 거의 한 2000PT 넘게 빠진 경우예요. 그래서 2000PT 넘게 대폭락을 겪었고, 이후에는 다시까지 주식에 대한 반등세가 나와서 회복은 했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엄청난 하락에 대한 악재 이벤트인 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7월달, 8월달까지, 9월달, 10월달까지 하락세가 이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봤으면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총 3개월을 버리게 되는 셈이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뭐 5월달인데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면 또다시 코로나 때도 계속해서 수익에 대한 성과조차가 좋지 않았는데, 요번에 또다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전국적으로 9월달까지 이런 하락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라면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하는 면에서 수치적으로 또 눈에 보여지겠죠. 그렇다면 2000PT가 확 빠졌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현재 3300PT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2000PT가 빠지게 되면 수직 하락으로 해서 최저점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시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만 해도 지금 진짜 수십 개월이 흘렀죠. 거의 한 16개월 이상이 흘렀는데, 요번에 만약에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결렬이 됐다, 미국 부채의 한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서 수직 하락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행보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방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2011년도 8월 달에 이러한 사례가 있고요. 자꾸 이게 날짜가 좀 없어지는데, 오늘이 13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15, 16, 17, 18, 19가 다음 주인데, 보시는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 G7 정상회담이 19일부터 있어요. 19일에서부터 21일까지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G7 정상회담으로 일본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파푸아뉴기니, 호주 순방 예정이 이 19, 20, 22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상원 의원은 또 19일에서부터 사실상 29일까지 휴일에 들어갑니다. 미국 현충일, 뭐 메모리얼 데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5월 19일에서부터 지금 현재 29일, 거의 말일까지 지금 휴회를 갔죠. 미국 하원 같은 경우에도 29일부터 이후 한 주 동안은 휴회를 가져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19 이후부터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국회의회들이. 그리고 이 휴회를 갖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의회들이 계속해서 한 해 동안에 뭐 탁상 공론하고, 이로 인해서 뭐 입법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공화당과 뭐 민주당이 싸우고, 또 상원과 하원끼리에 대한 이런 팽팽한 의견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휴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적 스트레스로 벗어나 휴식을 취해야 하는 구간이 이 휴회 구간인데, 이 구간이 하필이면은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을 갖는 이번 달, 제일 중요한 이번 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협상을 가져야 되는 건 15, 16, 17, 18 카운트다운이 다음 주 월, 화, 수, 목밖에 안 남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 월, 화, 다가오는 주에 월, 화, 수, 목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 결의가 안 나온다라면 그때서는 포지션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월, 화, 수, 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에 대한 한도 협상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라면, 극적인 합의 시에는 초거대 상승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순간적으로 인해서 2000PT가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게 합의가 된다면 순간적으로 금리에 대한 지금 현재 상승 부분도 축소가 되고 있고,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둔화되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둔화되고 있는데 미국 부채 한도 협상까지도 이루어졌다. 그러면 2000pt까지 수직 상승해요. 그럼 제가 볼 때에는 저희 주식 투자 마을 박대훈 전문가가 예측하기로는 2000pt까지 수직 상승하면요, 여러분들 이전 고점 뚫는 겁니다. 다우존스 산업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장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순식간적으로 상승, 완벽한 우상향 사이클로 돌입이 되는 거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러한 분위기대로 이어지겠고요. 합의가 만약에 실패가 된다면 엄청난 제한급 하락 사이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pt가 사라진다. 2000pt 이상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동안 코로나에 대한 여파 때문에, 아니면 여러가지 경기 침체라든지 지금 현재의 고금리 상태로 비추어 봤을 때는 2000pt 이상의 오버적으로 나와서 4000pt까지도 사실상 사라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총적으로. 그럼 엄청난 그냥 패닉 셀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 얼마나 전시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 우리가 위험 회피에 대한 어떤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저희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주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VIP 고객님들께 그래도 계속해서 이러한 재무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상관없이 피드를 받고, 그리고 해외에는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지 재빠르게 캐치를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으로 마지막을 통해서 저희 주식 투자 마을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카페, 네이버 카페도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입 문의를 받고 있다 보니까 많이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께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수익 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